안녕하십니까. 환경초대석 녹색을 듣는다의 오혜선입니다. 원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기후변화나 전력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가 결려있는 만큼 해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에 오늘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재남 의원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환경TV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환경을 사랑하고 또 생명을 존중하는 우리 환경TV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 해도 녹색이 풍성해지고 생명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를 위해서 환경TV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 무궁한 발전과 또 소망 성취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이전에 녹색연합 사무처장을 하셨고 또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집행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환경 문제 중에서도 특히 탈핵, 이제 원전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핵없는 세상, 네. 탈핵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녹색의 핵심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른바 핵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는 위험합니다. 그리고 네. 한번 사고가 일어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를 넘어서서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그 방사능으로부터의 고통과 환경 재앙이 일어나기 때문에 환경 문제 중에서 해결해야 할 제1의 과제가 되는 거고요. 네. 우리 세대는 물론이거니와 다음 세대에게 생명과 평화로운 세상, 녹색 세상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원자력 발전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 첩경이다 이렇게 보고 탈핵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맞는 말씀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질문 드려볼게요. 이제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뭐가 문제인가요? 후쿠시마 사고를 거의 생중계 보듯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리고 전 세계 시민들이 함께 경악스러운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문명의 이기 또 전기라고 하는 풍요를 줄 것만 같았던 원자력 발전소에서 한번 사고가 나니 그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일본 전국이 온통 방사능 오염 그리고 방사능 공포에 휩싸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 일은 후쿠시마 사고뿐만 아니라 이전 체르노빌, 드리마의 사고에서도 겪었던 일인데요. 그렇죠. 그만큼 원자력 발전소는 정말 편리한 전기를 주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한 번의 사고로 지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 인류의 생존을 앗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크나큰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전 세계적인 경각심, 그리고 시민인식, 그리고 또 세계적인 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핵이 참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 위험한 요소죠. 근데 이제 사실 원전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1978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있었고요. 그때만 해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 정도로 크진 않았는데요. 이제 왜 최근에는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전 70년대, 80년대는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성장 위주의 사고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나더라도 또 방사능의 피해가 있더라도 실제로는 그 방사능의 피해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져 있지도 않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주변 지역 주민은 물론이거니와 시민들이 적극적인 자신의 어떤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주거나 피해를 입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지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21세기 전 세계 시민들의 의식은 대단히 성장했고 그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행복 그리고 행복의 가장 기본이 되는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민적 가치가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어떤 정보가 굉장히 빠른 직접 인터넷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후쿠시마 사고가
단지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이런 정보를 접하게 되고요. 네. 더 나아가서는 방사능 그 오염 수산물 파동처럼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이 바로 내가 먹는 나의 식탁까지 오를 수 있다는 이런 현실 속에서 방사능 오염 문제는 인근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일본의 문제를 넘어서서 전 세계 그리고 가까운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에 문제가 되어서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제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노후 원전에 대한 안전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월성 1호기도 재가동을 앞두고 있는데요. 노후 원전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원자력 발전소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네. 근데 그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가 점차 오래될수록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발전소의 설계 수명을 거의 다 해갈수록 더욱 위험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월성 1호기는 이미 설계 수명 30년을 다 끝냈습니다. 네. 그러면 마땅히 폐기하는 게 당연한 수순일 텐데 그걸 10년 이상 재가동하겠다고 해서 국민들의 여러 가지 불안을 지금 사고 있는 문제에 있습니다. 이런 월성 1호기와 같은 노후 발전소는 오래될수록 위험하다는 것,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네. 30년 플러스 10년 이상 더 그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고요. 또 그 주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그 발전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방사능 오염 물질에 일상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갑상선암이나 백혈병 같은 건강상 피해도 대단히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노후 발전소는 오래되는 동안 계속 엄청난 고온 그리고 그 또 방사능 물질 핵분열에 계속 노출되다 보니까 굉장히 피로도가 쌓여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안전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월성 1호기와 같은 이런 노후 원전에 부품을 교체해서 안전하다라고 원자력 사업자는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네.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고온과 핵분열에 노출되어 있었던 원자로라든지 경락 건물 같은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핵심 시설은 교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노후 원전 문제는 결코 안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상의 그런 큰 피해를 담보로 연장 가동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그 노후 원전을 재가동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노후한 원자력 발전소, 설계 수명이 다한 이런 월성 1호기, 고리 1호기와 같은 발전소는 네. 폐쇄하는 게 정답이고 국민을 위한 길이다라는 요구에 원자력 사업자, 정부는 반드시 경청을 해야 됩니다. 네. 그 원전 자체도 위험한데 이제 10년을 더 수명이 끝난 원전을 재이용한다는 게 굉장히 좀 국민 안전과 관련해서 뭐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지난 정부에 이어서 이번 정부도 원전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당장 상반기 중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7차 전력 수급 계획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원전은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서 기후변화 대응 면에서도 가장 좀 무시하기 힘든 문제라고 네. 봅니다.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면서 그리고 또 인수위 시절 그리고 그 전 후보 시절에 네. 국민 수용성을 강조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는 것이었고 국민 수용성을 제1의 요건으로 삼겠다고 했지만 지금 정부, 박근혜 정부가 수립한 제2차 에너지 기본 계획은 원자력 발전소를 대폭 확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고 대통령이 내세운 공약을 내팽개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가장 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정책으로서 원자력을 줄여나가고 노후 원전은 폐쇄하는 것을 국민의 가장 그 큰 여론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사업자나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원자력 발전을 진행하고자 하는 이유로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저는 전기가 지금 현재로서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력 예비율은 충분히 갖춰져 네.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또한 원자력 사업자나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물질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네. 원자력 발전소는 우라늄을 채굴하는 과정이나 또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건설 과정 등을 통해서 대단히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석탄 화력이나 그런 석유 화력과 같은 이런 화력 발전에 비해서 온실가스를 덜 배출한다 뿐이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은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진정 온실가스 배출 물질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원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일이죠. 네. 우리가 국민들이 바람으로부터 얻는 에너지, 태양으로부터 얻는 에너지, 이거는 정말 이산화탄소도 배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도 배출하지 않고 위험하지 않다는 네. 그런 그게 재생에너지이지 가장 않습니까?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산화탄소 감축을 이유로 또는 당장의 전기 그 수요 공급을 이유로 해서 원전을 증설하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네. 그런 에너지 계획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7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은 저는 그야말로 원전의 안전성을 최우선에 놓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해가는 방안, 그리고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을 높여가는 것을 중심에 두고 그런 에너지 믹스 그리고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네. 정책 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신규 원전 확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제 지난해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삼척의 신규 원전 반대 주민 투표고 또 하나는 울진의 신한울 1, 2호기 건설 합의인데요. 이 대조되는 이 움직임 이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삼척 주민들께서 네. 자발적으로 주민 투표를 통해서 85%의 다수의 여론이 삼척에는 핵발전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네. 여론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1월 초에 해맞이를 위해서 딸아이하고 그 정동진을 통해 가지고 삼척 바다를 이렇게 둘러볼 기회가 있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 네. 야, 이런 아름다운 바닷가에 핵발전소를 짓는다면 아마 만약에 그게 지어진다면 이 아름다운 바다를 찾는 시민들의 발길이 줄어들 거다. 방사능으로 오염될 수 있는, 그리고 또 사고가 나면 그 아름다운 자연이 일거에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상상을 하니까 끔찍했는데요. 네. 그처럼 삼척 주민들은 그런 아름다운 그 삼척의 자연 환경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삼척 시민들의 생존권, 또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핵발전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 지역 경제 활성화의 길은 재생에너지라든지 다른 어떤 자발적인,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그 발전의 토대를 대안으로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바로 이거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주민들의 당연한 요구이고 네. 또 시민의 권리이자 또 이 시대의 시민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이제 울진에서 그 한울 1, 2호기 건설과 관련해서 이제 주민 지원 내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데요. 네. 사실 그 주민 지원에 대한 합의는 과거 15년 전에 울진 주민들하고 약속했던 건데 지금까지 정부가 지키질 않았어요. 그걸 이제서야 이행하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주민들에게 10수년 전에 약속한 걸 이행하지 않은 정부의 그런 무책임도 굉장히 큰 거고요. 저는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울진 주민들이 원자력 발전소를 좋아서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울진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1호기부터 6호기까지 가동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발전소가 가동되다 보면 네. 그 지역의 주민들의 그 삶이나 지역 경제나 지역의 그 토대가 원자력 발전소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원전이 그 지역의 경제라든지 지역의 문화라든지 사람들의 삶을 쥐락펴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원전에 의존하게 되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없는 삶에 대해서 대단히 굉장히 주민들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고요. 당장 주민들에게는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발전소 주변 주민들이 되게 숙명적으로 추가적인 발전소 건설에 굉장히 갈등을 갖게 되고 또 때로는 추가되는 그 발전소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인 지원, 경제적인 보상과 네. 그걸 바꾸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울진 주민들도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고 정말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사실은 있다면 선택하고 싶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제 울진 주민들도 앞으로는 여러 가지 원자력 발전소가 없는 그런 그 지역의 새로운 대안 그리고 그런 요구들도 만들어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사실 원전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전력 수급 문제입니다. 이제 이에 대한 해법이 있을까요? 전력 수급 문제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물질 문명은 굉장히 풍요로워져서 그리고 또 요즘 우리 시민들이 사는 삶을 들여다보면 전기가 없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이 되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기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필요한 전기를 적절하게 공급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어떤 전기를 어떻게 공급하고 그 다음에 그 공급받은 전기를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되는 시대라고 봅니다. 원자력 전기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당장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공급받는 그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에서 사고가 나면 정말 수백 년 그 이상도 그 환경 재앙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원자력 전기가 아니면 좋겠죠. 그렇죠. 그럼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에너지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태양으로부터 얻는 태양 전지도 전기를 만들고요. 바람기비를 돌려서 하는 풍력 발전도 전기를 만들고요. 또 가스도 열병합 발전을 통해서 전기를 만들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지열을 통해서도 전기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보다 훨씬 위험하지 않은 그리고 원자력 발전보다 훨씬 지속 가능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부터 전기를 만드는 그런 전환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수요가 부풀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공급받은 전기를 이제 잘 공급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런 발전소를 마구 짓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전기가 많다라고 굉장히 수요를 부풀리는 게 지금까지 전력수급 계획의 어떤 맹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수요를 예측하는 거.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위험한 발전소를 덜 짓도록 만드는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공급받은 전기를 어떻게 쓰느냐인데요. 중요한 것은 정말 아껴서 가치 있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쓰는 전기를 값싸다고 해서 너무 물처럼 낭비해서 쓰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고요. 그쵸. 특히나 과거에는 전기가 아닌 그런 에너지원이 많았어요. 겨울철에 난방을 하면 전기로 난방한다 별로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전기 난방이 많아지면서 전기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심지어 산업에서도 전기로 산업을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급격하게 전력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전기, 전력의 수요를 급증시키고 낭비되는 요소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것은 반드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려면 지금처럼 원가 이하로 공급되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원가 이상으로 정상화시키는 일도 필요하고 네. 그래야 낭비 요소를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지는 전기를 가치 있게 절약해서 쓰는 이런 일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 2022년까지 탈핵의 길을 걷겠다고 천명하고 그 정책을 이행하고 있는 독일 메르켈 정부는 국민들과 함께 에너지를, 전기를 가치 있게 쓰기 위해서 2050년까지 지금 쓰고 있는 전기의 50%를 네. 감축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절약하고 가치 있게 쓰는 그런 그 사고의 인식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국민들도 그렇게 바꿔야 되고 정부도 이렇게 국민들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가치 있게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수요 관리 정책을 정부도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문제도 좀 얘기해 볼게요. 경주 방패장이 지난해 12월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제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어떤 문제가 있으며 해법은 없는지 그에 대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경주에 중저준위 폐기장이 지어졌는데요. 네. 참 지어질 그 중저준위 폐기장이 결정될 때도 너무나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 천년 고도의 그런 그 역사 도시에 이런 이제 방사성 폐기물장이 지어진다고 하는 그런 문제 의식도 컸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지어진 그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장의 그 입지가 대단히 좋지가 않습니다. 네. 집안이 굉장히 취약하고 안반도 굉장히 취약해서 굉장히 질 좋지 않은 그리고 안전성이 떨어지는 그런 곳에 중저준위 방패장이 지어져서 이제 완공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경주의 중저준위 방패장이 갖고 있는 제일 큰 문제점은 거기에다가 그 발전소에서 나오는 중저준위 폐기물을 그 저장을 하면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지하수가 유출돼서 그 지하수에 장기적으로 그 중저준위 폐기물이 잠길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제일 큰 문제가 이제 지하수 유출에 따른 장시간 노출되었을 때 중저준위 폐기물이 물에 잠기고 또 유출된 물질이 지하수를 통해서 또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문제가 가장 좀 심각하게 지적이 되고 있어서 네. 지금에 있는 한 60년 정도 관리로는 안 되고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반감기라고 할 수 있는 300년 이상은 관리를 해야만 된다.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또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참, 네, 경주 방패장이 좀 안전하게 건설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아직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입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많은 국민들이 고준위 폐기물 그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네. 그런데 고준위 폐기물은 이른바 죽음의 재,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죽음의 재라고 할 만큼 거의 100만 년 가까이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생활권에서 완전히 격리해서 100만 년 이상 관리해야 그 독성이 자연 상태로 돌아갈 만큼의 독성이 강한 그런 물질입니다. 네. 이런 물질이 발전소가 가동되면 될수록 계속 쌓여만 가는데 전 세계 어디에도 이 고준위 핵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깊은 그 동굴에다가 오랜 기간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는 방법이 유일하다라고 할 만큼 처리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는데 네. 결국은 이런 물질을 현 세대는 안전하게 처리할 방법도 모른 채 어딘가 묻어두고 있다가 결국은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그 영향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고준위 폐기물, 이른바 핵폐기물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이상 이런 위험한 물질을 만들지 말자라고 하는 사회적 약속이 우선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네. 안전하게 처분할 장소도 확보하고 있지 못하고 처분할 기술도 알지 못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런 위험한 물질을 대책 없이 만들어 놓고만 있는 거고 대책 없이 만들어 놓은 물질을
누가 어떻게 감당을 하냐 말이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누가 되는 이런 윤리적으로 옳지 못한 핵폐기물을 쌓는 정책은 저는 이제 중단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핵폐기물을 계속 쌓지 않는, 더 이상 만들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더 이상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지 않는 거. 네. 그 다음에 오래된 핵발전소로 설계 수명이 다하면 그걸 그야말로 자연 그대로 폐로 해서 핵폐기물을 더 늘리지 않는 그런 정책을 저는 국민과 함께 합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어디에다 어떻게 보관하는 거죠. 처리할 방법을 잘 우리 인류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장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장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환경TV를 애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새해 2015년 정말 국민들과 함께 저도 좋은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또 국민들이 바라는 안전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을, 전력 정책을 만들어가는 일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에너지 문제를 생각하면 그거는 마치 정부의 일이거나 또 국회의 일이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에너지 문제 해결의 길은 시민들과 함께 해나가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위험한 발전소, 그리고 또 우리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는 이런 고준위 핵폐기물을 만들어내는 위험한 원전으로부터 우리가 차츰차츰 벗어나는 길을 가려면 시민들께서 에너지를 정말 절약하고 가치 있게 쓰는 이런 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보고요.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눈을 돌려서 보면 마을마다 우리 주민들이 서로 협력해서 마을에 햇빛 발전 협동조합처럼 마을 단위로 내가 사는 지붕 위에, 또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옥상에, 또 우리가 사는 마을 구청 옥상, 이런 곳에 태양광 발전소를 함께 만드는 그런 마을 햇빛 협동조합 운동을 통해서 시민들 스스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도 하고 계십니다. 또 그런 길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그 길에 역할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을 그냥 우리는 과소비하는 그런 주체로부터 이제는 에너지를 정의롭게 쓰고 에너지를 가치 있게 쓰고 더 나아가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일까지 시민들과 함께 해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2015년 위험한 원전으로부터 한 발 한 발 벗어나서 우리가 재생에너지의 길, 그리고 에너지를 보다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의 그런 2015년이 환하게 밝아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앞으로도 계속 불안하지 않은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봅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귀한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항입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원전 문제와 관련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시간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환경초대석 녹색을 듣는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